여러분, 절대 녹두를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지금 쪄둔 고구마나 감자가 있으시다면, 그리고 식탁 위에 자녀분들이 사다 드린 철분제나 종합 비타민이 놓여 있으시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7분이 녹두를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는 바람에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녹두는 우리 민족이 수천 년을 두고 사랑해온 귀한 곡물입니다. 옛 의서를 들춰보면 녹두는 온갖 독을 풀어준다 하여 해독의 왕으로 대접받았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고소하게 부쳐 먹던 빈대떡, 우리 밥상에 소박하게 올라오는 아삭한 숙주나물, 겨울이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둣국까지 가만히 떠올려보면 녹두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정답게 스며들어 있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 건강을 위해 새벽부터 녹두를 불리시고 맷돌에 갈아 빈대떡을 부쳐주시던 그 정성을 생각하면 지금도 코끝이 시큰해지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좋은 녹두가 내 부엌에 놓인 어떤 음식, 어떤 약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심장을 멈추게 하고 맑아야 할 혈관을 딱딱한 돌처럼 굳게 만드는 무서운 도구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이 거의 안 계십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이 평생을 두고 건강에 좋다고 녹두를 챙겨 드셨는데도 막상 우리 몸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하셨다면 거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녹두가 품고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성분의 95%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껍데기만 드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녹두가 우리 몸속에서 도구로 바뀌어 버리는 치명적인 조합 4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둘째, 그동안 아깝게 버리고 계셨던 95%의 진짜 영양을 되찾아 우리 몸의 흡수율을 몇 배로 끌어올리는 확실한 비법 4가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녹두를 드실 때 반드시 지키셔야 할 특별한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내일 밥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혈관과 심장은 10년 더 젊어지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고구마, 감자, 잡곡밥,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아니, 의사 선생님, 고구마랑 감자가 몸에 나쁘다니요? 텔레비전에서 매일 먹으라고 하던데요. 하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녹두와 만났을 때, 특히 연세가 65세 이상이시거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의 몸속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칼륨이라는 성분입니다. 칼륨은 우리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미네랄이지만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심장 박동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몸에는 콩팥이라는 정수기가 있어서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걸러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콩팥의 필터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40대 때와 똑같이 드셔도 60대, 70대가 되면 콩팥이 칼륨을 걸러내 밖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3분은 본인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 처방받아 드시는 혈압약 중 상당수가 우리 몸속에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피 속 칼륨 농도가 높게 유지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칼륨이 꽉 들어차 있는 마른 녹두를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고구마와 감자까지 곁들이시면 칼륨 폭탄을 연달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삶은 녹두와 같은 무게로 비교하면 감자는 칼륨이 2배나 더 많고 건강에 좋다고 팥을 넣어 지으신 잡곡밥은 흰쌀밥에 비해 칼륨이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오후에 출출하다고 고구마 하나 쪄 드시고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시며 건강을 위해 아몬드나 땅콩 한 봉지를 뜯어 드십니다. 정말 평범하고 흔한 우리 어르신들의 하루이지만 이 식단만으로도 이미 하루에 배출할 수 있는 칼륨의 한계치를 훌쩍 넘겨버린 상태가 됩니다. 피 속에 칼륨이 과도하게 쌓이는 고칼륨 혈증이 오면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곳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어느 순간 심장이 툭어버리는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심장이 망가지기 직전까지 우리 몸은 강한 통증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운이 좀 없고 팔다리가 찌릿한 정도의 증상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시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기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콩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녹두도 감자도 평생 끊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녹두는 반드시 물에 푹 담갔다가 삶으시고 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칼륨은 물에 기가 막히게 잘 녹는 수용성입니다. 녹두를 2시간 이상 물에 담가두시면 칼륨의 절반 이상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그 물은 버리시고 새 물을 받아 한번 삶아낸 뒤 그 첨물도 버리십시오. 이렇게만 하셔도 칼륨 수치를 안전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녹두를 끓인 국물이나 죽을 아깝다며 싹 긁어 드시는 것은 빠져나온 칼륨을 통째로 들이마시는 것과 같으니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둘째, 감자와 고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는 껍질을 벗겨 얇게 썬 뒤 30분 이상 물에 담갔다가 반드시 삶아 드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구우면 수분만 날아가고 칼륨이 농축되므로 꼭 물에 삶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견과류는 칼륨이 극도로 높은 아몬드나 땅콩 대신 칼륨이 절반밖에 안 되면서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한 호두로 바꿔 드시고 무엇이든 한 번에 몰아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한 줌씩 나누어 드셔야 우리 콩팥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번째로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74살 옥분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옥분 어머님은 젊은 시절 남편분과 함께 작은 식당을 하시며 3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러하듯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먹고 살기 바쁘느라 내 건강은 늘 뒤로 밀어두셨던 분이십니다. 몇 해 전부터 눈에 띄게 기운이 없어지셨습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시면 현관에 짐을 내려놓고는 거실 바닥에 한참을 주저앉아 숨을 고르셔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면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찬 것처럼 무거웠지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저 나이가 이른을 바라보니 늙어서 그러려니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에서 빈혈이라는 2글자를 발견하셨습니다. 어지럽거나 쓰러진 적은 한 번도 없으셨기에 덜컥 겁이 나신 어머님은 그날부터 비싼 철분제를 매일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어디선가 피를 맑게 하고 독소를 빼준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매일 밥을 안 칠 때마다 쌀 위에 녹두를 한 숟가락씩 정성껏 올려 녹두밥을 지어 드셨습니다. 반년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어머님은 절망하셨습니다. 빈혈 수치가 단일도 오르지 않고 제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약이 싸구려라 그런가 싶어 가장 비싸고 흡수가 잘 된다는 액상 철분제로 바꾸셨지만 다음 검사에서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님의 몸은 걷잡을 수 없이 쇠약해지셨습니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려고 팔을 들어 올리기만 해도 숨이 차고 아파트 계단을 한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터질 듯해 쉬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해 겨울 아파트 앞 빙판길에서 살짝 미끄러져 엉덩이를 짚으며 손으로 땅을 짚으셨는데 그 가벼운 충격만으로 손목뼈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옥분 어머님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하신 걸까요? 철분제를 챙겨 드신 것도 훌륭한 선택이었고 녹두를 드신 것도 건강을 위한 좋은 노력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이 2가지를 동시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녹두를 비롯한 콩류의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씨앗이 나중에 싹을 키울 때 쓰기 위해 미네랄을 꽉 움켜쥐고 놓아주지 않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큰 돈 주고 사 먹은 비싼 철분제가 몸에 들어오면 이 피트산이 거머리처럼 철분에 찰싹 달라붙어 우리 장이 흡수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립니다.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드셔도 피트산에게 붙잡힌 채로 고스란히 대변을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옥분 어머님은 매일 아침 철분을 넣어주시면서 동시에 녹두밥으로 그 철분이 들어가는 문을 쾅쾅 닫아버리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을 위해 효도로 사다 드린 비싼 영양제가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또 있겠습니까? 해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을 떼어 놓는 것입니다. 철분제, 아연제, 칼슘제 같은 미네랄 영양제는 녹두밥을 드신 후 최소 2시간, 넉넉히 3시간이 지난 뒤에 속이 비었을 때 드십시오. 철분제와 칼슘제 역시 동시에 드시면 서로 흡수를 방해하니 칼슘제는 점심 식후에, 철분제는 저녁 늦게 드시는 식으로 시간차를 두셔야 합니다. 커피와 녹차 역시 식사 후 바로 드시면 탄닌 성분이 피트산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니 식사 후 2시간이 지나서 여유롭게 드시는 것이 우리 몸의 영양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조합은 홍삼과 따뜻한 성질의 한약입니다. 의사 선생님, 녹두를 먹으면 한약의 약효가 다 빠져나간다는데 진짜인가요? 하고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옛 의서의 독을 푼다는 말이 세월이 흐르며 약 기운을 푼다로 와전된 것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차가움과 뜨거움의 충돌에 있습니다. 홍삼이나 인삼, 녹용이 들어간 보약은 차갑게 식어가는 우리 어르신들의 몸에 아궁이처럼 불을 지펴 데워주는 약입니다. 반면 녹두는 여름철 더위를 먹었을 때 열을 훅 내려주는 아주 강력하게 식혀주는 음식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몸을 데우려 홍삼을 드셨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녹두가 들어가면 우리 몸의 위장은 혼란에 빠집니다. 배가 부글부글 끓고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며 결국 설사로 모든 약효를 쏟아내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예 못 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만 반나절 떼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홍삼 한 포 드셨다면 녹두가 들어간 음식은 저녁 식사로 드십시오. 서로 우리 몸 안에서 마주치지만 않게 해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한의원에서 중요한 보약을 지어 드시는 중이라면 그 기간만큼은 녹두를 잠시 쉬어 가시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수박, 참외, 냉면, 아이스커피처럼 몸을 차게 하는 음식들과 녹두를 연달아 드시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어놓고 냉장고에서 찬물과 아이스크림을 꺼내 드시는 시대입니다. 평소 추위를 많이 타시고 손발이 차며 속이 냉하신 체질이신 분들이 녹두밥을 드시고 후식으로 수박이나 참외까지 연달아 드시면 위장이 꽁꽁 얼어붙고 장의 기능이 마비되어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 특히 손발이 차고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녹두를 드실 때 반드시 따뜻한 죽이나 찌개 형태로 열을 가해서 드시고 끓일 때 몸을 데워주는 대추나 생강을 함께 넣어 찬 기운을 중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녹두를 잘못 드시면 생기는 4가지 위험한 조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칼륨 과다로 인한 심장 위험, 피트산에 의한 영양제 무력화, 홍삼과의 충돌, 그리고 찬 음식과의 연달아 섭취까지 기억하셨지요. 혹시 그럼 녹두를 아예 끊어야 하나 하고 걱정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만 드시면 녹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천연 해독제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이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아깝게 버리고 계셨던 95%의 진짜 영양을 되찾는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바로 껍질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이나 마트에서 흔히 보시는 녹두는 어떤 색깔입니까? 빈대떡도 노랗고 시루떡 위에 올라간 녹두 고물도 노란색입니다. 이름에 풀녹자를 쓰는 초록색 콩인데 왜 우리 눈에 보이는 녹두는 전부 노란색일까요? 식감과 보기를 좋게 하기 위해 공장에서 겉껍질을 전부 깎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녹두가 품고 있는 기적같은 효능의 95%는 바로 그 까끌까끌하고 거친 초록색 껍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쌓이는 당독소라는 무서운 찌꺼기가 있습니다.
노릇노릇 구운 빵이나 바싹 구운 고기를 먹을 때 몸속에서 생기는 나쁜 물질인데 이것이 우리 혈관과 피부와 관절에 끈적하게 들러붙어 녹이 슬듯 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나이 들어 피부가 처지고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찌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많은 곡물 중 이 끔찍한 당독소를 청소해주는 최고의 일꾼이 바로 녹두이며 그 성분의 대부분이 초록 껍질에 몰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장이나 마트에 가시면 무조건 색깔만 보십시오. 통녹두, 알녹두라고 적혀 있는 초록빛이 선명한 녹두를 고르셔야 합니다. 거피녹두, 즉 껍질을 벗겼다는 뜻의 노란 녹두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통녹두는 단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룻밤 이상 물에 푹 불리셔야 합니다. 불린 물을 버리면서 자연스럽게 칼륨과 피트산도 함께 제거되니 일석이조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마늘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마늘 안 드시는 분이 안 계시지요. 아까 녹두의 피트산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콩에 들어있는 철분은 그냥 드시면 5%도 채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늘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늘의 알싸한 유황 성분이 녹두의 철분을 먼저 감싸 안아버립니다. 그러면 방해꾼인 피트산이 철분에 다가가지 못하게 되고 철분 흡수율이 무려 60%에서 70%까지 수직으로 뛰어오릅니다. 우리 옛 어머니들이 녹두죽을 끓이실 때 꼭 다진 마늘을 넣으셨던 것은 단순히 맛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의 지혜가 담긴 과학이었던 것입니다.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통녹두를 불려 한번 끓여낸 물을 버리시고 새 물을 부어 푹 삶아냅니다. 여기에 찬밥을 넣고 죽을 끓이시다가 불을 끄기 직전 마지막 2분에서 3분을 남겨두고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듬뿍 넣으십시오. 마늘의 유황 성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넣고 끓이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마지막에 넣어야 그 향과 약효를 고스란히 살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법은 돼지고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근육이 빠져나가는 근감소증입니다. 50대부터 매년 1%씩 빠지던 근육은 80대가 되면 젊은 시절에 반토막이 됩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빠지면 작은 돌부리에도 걸려 넘어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양손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 내 종아리에서 제일 굵은 곳을 감싸 보십시오. 헐렁하게 남는다면 당장 단백질을 챙기셔야 할 신호입니다. 이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어 고기를 멀리 하시는 분들께 녹두는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녹두만으로는 완벽한 근육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의 조각이 몇 개 빠져 있거든요.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는 짝꿍이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녹두의 모자란 부분을 돼지고기가 채워주고 돼지고기의 기름진 부담감을 녹두가 싹 씻어내줍니다. 게다가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흡수 촉진 성분은 녹두의 철분 흡수율을 또다시 두세 배 끌어올립니다. 찌개나 국을 끓이실 때 초록 통녹두 한 숟가락에 돼지고기 살코기를 조금 넣고 푹 끓여 보십시오. 비용은 고작 1,000원 남짓이지만 그 한 끼가 수만 원짜리 보약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근육 생성제가 됩니다. 네 번째 비법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반가워하실 이야기입니다. 바로 숙주나물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통녹두 구해서 불리고 물 버리고 삶고 마늘 넣고 나이 든 제가 이걸 언제 다 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숙주나물이 바로 녹두가 싹을 틔운 것이란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놀랍게도 녹두가 새싹을 밀어 올리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마른 녹두일 때보다 무려 6배나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마른 콩 상태에서는 한 점도 없던 비타민C가 듬뿍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철분 흡수를 악착같이 방해하던 피트산이 싹을 틔우는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껍질을 벗길 필요도 없고 불릴 필요도 없습니다. 마트에서 머리 부분에 초록색 껍질이 남아있는 통통한 숙주를 사다가 끓는 물에 딱 30초만 살짝 데쳐 나물로 무쳐 드시면 됩니다. 단, 새싹은 따뜻하고 습한 곳에서 자라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니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익혀 드셔야 우리 어르신들의 장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방 물러지는 숙주를 오래 두고 드시려면 밀폐 용기에 담아 찬물을 푹 잠기게 부어 냉장고에 넣으시고 매일 물만 한 번씩 갈아주십시오. 일주일은 끄떡없이 싱싱한 숙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가 필수이신 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소화가 잘 되라고 녹두죽을 푹 퍼지게 끓여 드시는 것은 혈당을 순식간에 치솟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전분이 완전히 풀어져 우리 몸의 설탕물처럼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기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밥이든 죽이든 끓이신 직후에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 하룻밤 놔두어 차갑게 식히십시오. 밥이 식는 과정에서 전분이 굳어지며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는 저항성 전분으로 착한 변신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굳어진 저항성 전분은 다음날 따뜻하게 다시 데워도 성질이 변하지 않고 유지됩니다. 따뜻하고 소화 편하게 드시면서도 혈당은 훨씬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최고의 당뇨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녹두가 우리 몸의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 그리고 위장에 미치는 모든 과정을 깊이 있게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녹두와 고구마, 감자, 잡곡밥을 한꺼번에 드시면 칼륨이 넘쳐 심장이 위험하니 반드시 물에 불려 삶아 드시고 그 물은 버리십시오. 둘째, 철분제와 영양제는 녹두 드신 후 최소 2~3시간 뒤에 따로 드십시오. 셋째, 홍삼과 녹두는 반나절 이상 시간을 떼어 놓으십시오. 넷째, 속이 냉하신 분은 반드시 따뜻하게 끓여 드시고 대추나 생강을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녹두의 진짜 보물을 우리 몸에 온전히 흡수하시려면 다섯째, 노란 녹두 말고 초록 껍질이 살아있는 통녹두를 고르십시오. 여섯째, 마늘을 마지막에 넣어 철분 흡수율을 12배 이상 끌어올리십시오. 일곱째, 돼지고기와 함께 끓여 완벽한 근육 식사를 만드십시오. 여덟째, 번거로우시면 숙주나물, 한 접시면 녹두의 모든 혜택을 가장 쉽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부엌에는 녹두 말고도 놀라운 생명 연장의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철분 흡수를 위해 잠깐 이야기했던 마늘을 기억하시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마늘을 아침에 드실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드실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밤에 마늘을 드시면 첫날부터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순서대로 기적처럼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긴 시간 동안 당부드린 말씀들 꼭 기억하셨다가 내일 밥상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몸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초록빛 껍질이 살아있는 통녹두 한 줌, 살짝 데친 숙주나물 한 접시가 여러분의 혈관을 맑게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며 우리 모두의 노후를 10년 더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 김병건 의사였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하고 눈부신 내일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